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어가자면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33세 부부로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에 8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둘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 알고 지낸 사람들도 많아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나면서 눈이 맞아 1년 반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서로 오래 일하며 모은 돈도 꽤 있었고 경제관념이 비슷해서 도움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터치하지 않는 성향이라 결혼 후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 스트레스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자주 싸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체중 문제입니다.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몸매 관리를 병적으로 해왔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음식을 배달시켜 조금씩 벌어먹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 다음에 또 먹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식탐은 있으나 입이 짧은 편입니다. 그건 제가 피나는 노력을 한 탓이기도 하죠. 키 165에 피나는 노력으로 48kg에서 51kg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조금만 방심해도 일주일에 3km는 우습게 찌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 후 임신을 했습니다. 일이 좀 힘든 직업군이라 유산기가 있어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몰아쓰고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끝나면 남자는 1년을 쓸 수 있게 신랑이 육아휴직을 1년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임신을 하면 살이 찐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겁이 났었는데 어떤 선배가 걱정 말아라 처음 임신하면 입덧이 심해서 살이 미친 듯이 빠진다. 아예 먹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아가가 커지면 양수랑 아가 몸무게로 찌는 거니 아가 낳고 나면 빠진다. 너무 걱정 말아라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덧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임신하고 입덧이 먹덧으로 왔습니다. 먹덧이라는 게 입덧의 일종이라는 걸 임신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우국하는 임신을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자그마치 25kg가 쪄버렸습니다. 아가가 워낙 커서 9월 차에 유도 분만을 해서 아가를 낳았어요. 아가를 낳으면 10kg 정도는 그냥 빠지는 줄 알았는데 웬걸 겨우 꼴랑 6kg 빠지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유 수유하다 보면 다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모유 수유를 실패했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이나 하는 통곡 마사지도 3번이나 받았고 하루에 배지밀과 두유를 팩으로 78개씩 먹어대고 미역국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아가에게 젖을 물리기 전이면 눈을 감은 채로도 먹었고 돼지족도 3번이나 우려 먹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떼쓰는 아가에게 젖을 물리면서 같이 울기도 울었죠. 그렇게 저는 한 달 반을 고생하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신랑 놈이 그렇게 고생하다 분유를 물리는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진짜 모성애가 부족한가 봐라고 고개를 쳐 흔들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꾹 누르며 그래 저 인간은 해보지 않은 노력이니까 모를 태질하며 참았는데 그때 진라를 한번 했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군요. 또 어제 착하다고 해서 오늘 착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가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아가였는데 정말 시시각각 다른 아가입니다. 한 55일쯤 전은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랑이 회사에 열흘 연차를 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랑이 저보고 친정에 가서 한 일주일 쉬다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피부가 약해서 천기저귀밖에 못 쓰는데 네가 천기저귀를 어떻게 삶으려고 하냐고 했더니 알려만 주라고 했습니다. 너도 하는 일을 내가 왜 못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3일 만에 SOS를 치더니 집에 와보니 아기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고 기저귀도 잘 안 갈아줬는지 기저귀 발진이 장난 아니어서 아기는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혈압이 오릅니다. 목욕도 매일 안 시켰는지 그때 내 아기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3일간 쉬겠다고 친정에 갔던 저도 미친 여자였죠. 아무튼 그날 아기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신랑을 혼쭐 내면서 저희 휴가는 끝났습니다. 그날 신랑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힘들었다며 다음날 시체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신랑을 보고 있자니 내 앞날이 보이길래 밤 12시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친권 포기 각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출력해서 신랑 방에 넣어놓고 시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시엄마가 놀라서 달려오시는데 2시간이나 걸렸고 신랑은 그때까지도 잘 자고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등짝을 맞고 너는 고작 3일 만에 넉다운 되다니 애 엄마는 2달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이냐며 혼이 났습니다. 시엄마한테 그날 친권 포기 각서를 내밀었던 저도 혼이 났고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신랑도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되고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육아를 돕던 신랑은 결국 대상 포진에 걸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점점 육아에 익숙해졌고 신랑도 점점 제 고충을 이해해 갔습니다. 퇴근 후 신랑이 아기를 돌보면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함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약 한 달 전 제 생일에 일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은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말했다시피 저는 임신 후 25kg가 쪘고 아기 낳고 6kg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하는 동안 빠질 것 같던 살이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육아로 인해 종일 굶다시피 하다가 신랑이 오면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임신 상태에서 위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몰아서 먹고 타고난 식탐으로 인해 식욕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쟀을 때가 69kg이었는데 그때도 진짜 죽고 싶었고 외출을 자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부 생일 때문에 가족 외식을 나가야 했는데 맞는 옷이 없었습니다. 임부복은 여름 옷이고 맞는 옷은 없고 새 옷을 사기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후줄근한 옷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빡빡한 조끼를 입었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했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살을 빼서 예전의 몸매를 되찾기로요. 옷을 입고 내려오는 저를 보더니 신랑이 한마디 하더군요. 옷이 그게 뭐야? 그것밖에 없어? 가다가 하나 사자. 창피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봐야 맞는 옷도 없고 가서 개망신만 당할 게 뻔한데. 그래서 그냥 됐어. 하루 입을 건데 더구나 춥고 요즘 아기 때문에 나갈 일도 없는데 못 하러 돈을 써.
그냥 가자. 가서 외투 안 벗으면 돼. 가족인데 뭐 어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처제 보기 창피해서 그래. 동서는 또 어떻고? 이러는 겁니다. 차 타고 가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었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몸 돌볼 겨를이 어딨어. 애기 밥 먹이고 놀아주고 이유식 먹이고 목욕시키고 자고 밥 해대고 청소하고 와 젠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열하기도 벅차네요. 아무튼 그날부터 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기랑 문화센터에 간 김에 병원에 들러 식욕 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의학의 힘을 빌려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산후우울증의 일종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 정말 격하게 공감했어요. 마음이 허해서인가 신랑만 오면 그렇게 주저리 말을 합니다. 원래 말수가 적었던 내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신랑한테 끝없이 늘어놓게 되더군요. 대구도 없이 그래서 약을 처방받았더니 이틀 정도 지나니 몸에서 기름이 쭉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신랑이 쉬는 날이라 집에서 좀 널브러져 있었어요. 8시면 귀신같이 일어나 밥 달라는 아기에게 분유를 물리며 멍하니 있는데 신랑이 작은 방에서 나와 방문을 열면서 밥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충 먹으라고 했습니다. 약 때문인지 만사가 귀찮고 좀 더 자고 싶었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군요. 밥통에 밥도 있고 냉장고에 7가지나 되는 반찬도 있는데 고기와 찌개만 없다고 뭘 더 차려달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려 먹으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제발 차려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오늘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살이 찌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말 목구멍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기가 예민해서 내 눈빛만 봐도 화가 난 걸 알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고 아빠를 너무 닮은 아기까지 미워지는 순간이었지만 끝내 그 순간을 참아냈습니다. 아기 트림을 시키고 나왔는데도 신랑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다며 물으니 신랑이 맛집이라더군요. 그래서 마즙도 못해 먹어 이러니까 신랑이 당신 살 빼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라더군요. 살 좀 빼라고 그날 망신을 당하고도 왜 그러냐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살 안 빠진다. 앞으로 너 퇴근하고 오면 운동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이를 악물고 다 해줬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부 다 해주고 저는 점심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독하게 마음먹었나 보내라더군요. 월요일에 아기와 함께 문화센터에 갔다가 근처 요가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라 망설이지 않고 등록했고 매일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요가는 월수금 혹은 화목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 저는 신랑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내 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좀 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아기 낮잠 시간에 빨래와 청소를 다 해놓고 5시쯤 아기를 점퍼류에 앉혀놓고 국찌개를 끓여서 밥을 차려놓고 8시 요가 시간에 맞춰 운동을 갔습니다. 집에서 7시 20분에 나가서 10시가 다 돼서 들어왔으니 신랑이 혼자서 아기를 3시간 가까이
봤으니 꽤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녀왔더니 아기 목욕도 안 시켰길래 왜 아기 목욕도 안 시켰냐고, 아기 밥은 먹였냐고 물었더니 싸늘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아기 목욕시키라고요. 그리고 룰루랄라 잘 준비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샤워하지 말고 운동만 하고 오라고 난리였어요. 그 대꾸는 안 하고 내일부터는 밥 먹고 바로 아기 목욕시키고 분유 먹여서 재우라고 말했더니 혼자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이냐고 하더군요. 그걸 이제야 알았냐고. 나는 당신 없을 때 원래 밥 못 먹는다고 왜 처음 아는 것처럼 그러냐니. 그럼 나는 이제 매일 저녁 굶으라는 거냐고 하길래 그래서 나는 여태 200일 넘게 아침 점심 굶었다고 했어요. 당신 있는 동안 당신 먹고 난 후에 허겁지겁 먹다가 이렇게 됐는데 살 빼라며 당신도 이참에 살 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상대 안 해줬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또 운동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으로 오만 난리 쳤더니 전화가 옵니다. 뭐 하냐고 물어보니 배고파서 밥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산다는 말이 너처럼 모성애 없는 여자는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살 뺀다고 아기를 맡기고 3시간이나 집을 비울 수 있냐고, 아기가 걱정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내가 아기 걱정 때문이냐, 너 때문 아니냐고. 내가 힘들어서 밥 먹고 싶어서 아니냐고. 아기는 아빠한테 맡겼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고. 하루 종일 나가 있는 아빠도 있는데 겨우 3시간 집 비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했더니 나가서 돈 버는 거랑 살 빼는 거랑 같냐고 난리를 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말했어요. 나 다다음 달이면 육아휴직 끝나는 건 알고 있냐고. 곧 내 육아휴직이 다가온다고 말했어요. 너 그건 알고 있냐고 했더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너 그때는 뭐라고 할 거냐고. 더구나 나는 그나마 살 빼려고 나갔지만 너는 지금 밥 먹자고 늦게 오는 거냐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고. 그랬더니 너처럼 살 빼는 거에 미쳐서 아기 내팽겨치는 미친 여자랑은 더 살고 쉽지 않다고 하네요. 절더러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살 빼는 거에 미쳐서 환장한 여자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넌 그냥 아기고 신랑도 살림도 육아도 필요 없고 내가 찌운 살 때문에 미쳐서 살 빼고 싶어서 안달난 미친 여자야. 그냥 살 빼고 살아. 너랑 안 살아. 너처럼 아기도 안중에도 없고 너만 아는 여자 정말 소름 끼치고 짜증나. 이랬어요. 어떻게 똑똑히 기억하는지 저도 신기하네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거 내일 시엄마랑 시아버지한테 꼭 들려드릴 겁니다. 나를 뚱뚱하다고 비하한 건 참을 수 있었어요. 빼서 돌려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욕하는 남자랑은 못 삽니다.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이런 아빠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살찌운 저도 문제지만 자식 낳아서 키우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집에서 놀면서 살이 찌었으면 저놈이 나를 뭘로 취급했을지 뻔히 보입니다. 이런 놈인 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놈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습니다. 내일 이 자식을 제대로 엿먹일 방법이나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곧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할 예정입니다. 제 동생은 결혼한 지 4개월 된 전업주부입니다. 딩크족이고 오늘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키워줄 의향이 있다고 하네요. 당분간 같이 살 의향도 있다고 하고요. 신혼집은 공동명의고 차도 공동명의인데 거의 제가 끌고 다닙니다. 지금도 제가 끌고 나왔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문화센터도 안 가고 지금 아기 데리고 집에 있는데요. 아기 재우고 기저귀 삶아서 올려놓고 글 씁니다. 댓글 보니 참 게으른 돼지로 표현되고 있네요. 이젠 저도 아기 재우고 잠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녁에 안 먹겠죠. 신랑은 키가 큽니다. 저보다 29cm나 커요. 어마어마하죠. 몸무게는 무려 128kg고요. 절대 날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뚱뚱해 보이지도 않지만 딱 보기에도 와, 크다. 덩치 좋네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제법 무게가 나가 보이죠. 본인도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느끼시나 본데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 편이고 고기는 체질적으로 잘 받질 않아요. 먹으면 설사로 그냥 쭉쭉 고기는 살기 위에 먹는 정도. 근데 임신했을 땐 그렇게 삼계탕이랑 샤브샤브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긴 했고요. 제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제가 밥이랑 떡,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임신했을 때는 음식이 한정적이다 보니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 대신 떡을 많이 먹었던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끼리도 뚱뚱해요. 풀만 먹는데 아무튼 제가 댓글에 놀라서 글을 또 쓰는 이유는 글의 요지는 제가 살이 쪄서 이혼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3시간씩 3일 아기를 보더니 저한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글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건 남편 입에서 나온 거죠. 글이 어디서 제가 남편을 자극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나 저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서로를 잘 터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의 살에 대해서 이런 반고하지 않고요. 아이를 갖기 전 저희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칼같이 집안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모두 다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둘 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물며 남편은 결혼 전에 자신은 일반 남자들과는 다르다. 집안일이 여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갖고 출산, 육아 휴가를 내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살림을 오롯이 제가 맡으면서 아브로를 대비해서 육아는 반반이다. 잊지 말아라고 말했고 남편은 그 말에 언제나 쿨하게 동의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 사건은 정말 아기가 피부, 발진의 사타구니부터 시작해서 등 위까지 진물이 나서 벗겨질 정도로 60일도 안 된 아가가 제대로 눕히면 자지러지게 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겐 원래 항생제 처방 안 하는데 저희 아기는 너무 심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없는 단 3일 만에. 그래서 넌 아빠 될 자격이 없다. 거의 반 미치광이 상태로 저지른 사건이었고 저도 신랑도 많이 반성하고 넘어간 일이었고
그 뒤로 저희 둘 다 조율하고 이해하고 정점을 찾아 별탈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열흘 동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를 밥 먹이고 목욕을 같이 시킨 후엔 아기가 울면 제가 씻고 있든 똥을 싸고 있든 빨래를 하고 있든 청소를 하고 있든 불 앞에서 빨래를 삶고 있든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를 제게 맡기고 작은 방으로 사라졌다가 아기가 잠잠해지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잘 시간이 되어서 보채기 시작하면 제게 힙시트와 아기를 데려다 주죠. 자신한테는 아기가 절대 안 잔다고요. 저 남편한테 분리수거조차 단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청소기도 맡긴 적이 없고요. 신랑은 밥 먹은 그릇도 싱크대로 옮겨놓질 않아요. 할 만큼 하면서 살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단지 아기 낳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니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임신 전 44반 55 입던 제가 지금 66반 77을 입은 이 옷을 사고 싶을까요? 살을 빼지 못하는 게 핑계라고들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기 아직도 천기저귀를 써요. 기저귀 발진 노이로제라서 외출할 때만 일회용 기저귀 쓰는데 2에서 3일 시댁이나 친정 다녀오면 똥꼬 쪽이 시뻘개져서 기어다니는 아가인데도 아직도 엄두가 안 납니다. 아기 낮잠 잘 때 밤이랑 아침 나절에 벗어놓은 기저귀들을 삼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날씨엔 마르지가 않으니까 아기가 요즘은 엄마 껌딱지가 되어서 깨 있는 동안엔 제가 안 보이면 자꾸 찾으면 우니까요. 나름 자세히 쓴다고 썼는데도 신랑한테 살쪘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입 다물고 신랑 케어하고 살 뺀다는 소리도 못하고 계속해서 살도 못 빼야 하나요? 이 추악을 보면 또 핑계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그냥 하루에 딱 3시간 더도 말고 딱 3시간만 저한테 운동할 시간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남편한테 미친 여자 소리 듣고 이혼 소리 들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올린 글이었는데 제가 게으르다는 소리는 진짜 가슴에 상처가 되네요. 칼 같은 아가 밥 먹이고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를 켰는데 댓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댓글 읽다가 어이없는 댓글 봐서 일단 그것부터 쓰고 어제 상황을 쓸게요. 댓글 중에 딩크족의 전업이 뭐냐에는 예뻐하면서 노키즈 전업이 어디서 수입이 있어. 더블 인컴인가라는 데 있던데 남의 가정사 알지도 못하면서 본문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동생네 부부를 왜 꼬집어 욕을 하시나요? 그냥 애도 낳지 않으면서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욕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집집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부 쪽에 치명적인 유전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 병 때문에 제보 동생은 지금 재활원에서 생활 중이고요. 아마 평생 그곳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다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거기다 제부 어머니께서 혈압이 안 좋으시다. 얼마 전 쓰러지셨고 지금은 거동을 못하시는 상태로 사돈어른께서 케어 중이신데 다음 주가 이사라고 했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업은 결혼과 동시에 제 동생이 선택한 겁니다. 자신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 두 분 누가 도와드리냐고요. 전업인 제 동생이 매일 10분 거리의 시댁으로 가서 음식이랑 청소만 해드리다가 시부모님이 너무 안 되셨다고 합가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건 제 동생의 선택이었고 사돈어른께서는 한사코 사양하셨습니다. 제보 역시도 하지만 동생이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다며 합가를 강력하게 요청한 거고요. 남의 가정마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의 잣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싫어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니 조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저는 진짜 신랑 놈의 애 보기 싫어서 그런다고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냥 제가 살이 쪄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지 우리 신우랑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 오늘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귀를 열고 살아야 하나 봐요. 일단 댓글 중에 먹고 싶다고 그렇게 먹는 임산부가 어디 있냐고 질타하신 분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임산부가 어딨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입덧이 먹덧으로 왔어요. 남들은 먹고 다 토하듯 저는 그냥 흡입하는 먹덧이요. 핑계죠. 평생 관리하면 안 찐다는데 왜 찌냐는 댓글 먹으면 쪄요. 찝니다. 그리고 산후 기간 내내 산후 조리한다고 움직이지 않고 모유 만든답시고 내내 먹기만 해대니 그게 다 어디 갑니까? 살로 갑니다. 제 하루 일과요. 아가가 통 잠자기 전까진 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그것도 쪽잠이에요. 아기 신생아 때는요. 아기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마다 분유를 먹어요. 그러니 엄마 인저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분유통 씻고 물 끓이고 이 짓을 매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에 5시간을 잡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랑이 퇴근해서 오면 집안일을 몰아서 해요. 청소, 빨래, 아기 젖병 등등 이유식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이고요. 요즘은 이유식 중기라서 간식도 해서 먹이는 시기라서 더 바쁘죠. 이 시기 지나신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뚱아리가 2개라도 모자르다는 거 하루에 몇 끼 먹냐고 안 먹으면 빠질 거 아니냐고. 맞아요. 안 먹으면 빠지겠죠. 근데요, 안 빠져요. 진짜 신기하게도 안 빠집니다. 종일 아가가 먹다 남은 것도 못 먹거든요. 저희 아가 먹다 남긴 귤을 한 입 먹이려고 치면 아가가 이미 부스터를 탈출해서 어딘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라이어티한 녀석이거든요. 그러니 저녁에 신랑이 먹다 남은 반찬에 부랴부랴 밥 한 공기 정말 5분 만에 뚝딱 하는 것 같아요. 소화도 못 시킨 채로요. 신랑이랑 아기 목욕시키고 신랑한테 아기 밥 먹이라고 한 다음 제 마지막 일과가 시작되는 거죠. 집안일이 마무리될 쯤이면 12시입니다. 그럼 또 저는 복직 준비를 해요. 뒤처지는 건 싫으니까 선배에게 자료 다운 받은 거 보면서 약 2시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새벽 12시는 기본입니다. 그럼 또 내일 아기 먹일 분유 물 끓여놓고 분유 스푼 계량해서 통에 담아놓고 이것저것 내일을 위한 준비하다 보면 3시네요. 평균적으로 3시에 잡니다. 그것도 저희 아기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통잠을 120일가량부터 잤습니다. 그 덕이죠. 삶의 패턴이 규칙적으로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잠을 안 자는데도요. 그리고 요가는 안 빠지신다는 분 저는 처녀적 생각만 했네요. 어제 신우의 말도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근력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일리가 있고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애기로 돌아가서 신랑놈만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지 애기가 안 보이니 놀랐던가 봐요. 저한테 11시 12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이미 신우를 만나고 있어서 전화를 안 받았고요. 제 최고의 단점이자 장점 중에 하나가 화가 금방 풀린다는 겁니다. 어제 동생이랑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언니 엄마한테 안 가고 여기로 온 거 엄마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내일 사돈께 가면 사돈 어른들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또 생각 없이 행동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우리 새 언니가 나처럼 행동하면 나는 또 뭐라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수그러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일이면 또 흐지부지 되겠다 싶어서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기는 동생한테 맡기고요. 평소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사는 사이입니다. 원래가 신랑이 워낙에 신우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신우가 워낙 똑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라 저도 큰일이 아니고선 상의를 잘 안 하는 걸 잘 알거든요. 신우가 신랑보다 3살이 위고 신우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어서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는 요인이 신우라는 수를 신랑 놈이 얼핏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집살이가 독했다고 들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그 얼빠진 놈이 또 뭔 짓을 했길래 이 야밤에 날 보재.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도 좀 했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 달 전 제부 생일 이야기도 해주고 살 빼라고 달달 볶았다면서 아가 낳고 지는 피곤하다고 내내 각방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저희 아가가 그렇게 이쁘게 생긴 아가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피부가 절 닮아서 진짜 하얗고 보조개가 패이고 웃을 때 반달눈이 되고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웃는 게 진짜 이쁘거든요. 웃는 것만 그래서 신랑 놈이 아기를 꼭 웃을 때만 그렇게 예뻐해요. 그것도 열받네요. 근데 저희 아기가 또 울 때는 아글아글 진짜 무섭게 울어요. 다른 아가들처럼. 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두 손 꽉 모으고 정말 자지러지게 뒤로 넘어갈 것처럼 울거든요. 지도 무섭겠죠. 아기가 울면 무조건 저를 찾아요. 제가 샤워를 하면 문을 벌컥벌컥 엽니다. 난 프라이버시도 없나 똥을 싸고 있어도 문을 벌컥벌컥 똥 싸고 있는 나한테 애를 쫓아간 적도 있어요. 달래고 나면 그제야 데려가요. 아무튼 녹음을 들려주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이야기도요. 대본은 신우가 이 자식 이거 애 키우기 힘든 거 아니까 꼼수 쓰네. 요 버러지 같은 놈 올케야 걱정 마.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저녁상 꼬박꼬박 받게 해줄 테니까 너 걱정 마. 아니면 이혼 도장 찍게 해줄게. 얼른 집에 들어가 그러길래 오늘은 진짜 신랑 얼굴 보기 싫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어른들 알게 되시잖아 하시길래 저 지금 동생네 있어요 라니까 그럼 이 파일 나한테 보내놓고 이 자식 출근하면 아기 집만 챙겨서 동생한테 민폐 안 되면 한 3일을 거기서 푹 쉬고 있어. 이 자식 올케 덕에 얼마나 편했는지 알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안에 정신 차리게 해놓을게. 애는 혼자 낳는 게 아니야. 올케가 혼자 뱃속에서 키워서 힘들게 혼자 낳았으면 자기가 키우기라도 해야지 걱정 마. 이 바보는 남자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처럼 만드는데 우리 집이라도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올케 아들이랑 발 뻗고 자. 근데 언니 저 매일 아침 마주에 아침까지 데려갔는데요. 빨래 청소 주말에도 한 번 시킨 적이 없어요. 그난 설거지 분리수거도 한 번도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놀라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육아 수당 나라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떳떳할 텐데 전업주부도 그 정도는 부탁할 텐데 왜 오롯이 그랬냐고 좀 혼이 났네요. 버릇 잘못 들여놓았다고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신랑놈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갔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동생네로 돌아왔고 신우는 내일 시댁으로 가신댔습니다. 전 오늘 아기랑 문화센터 갔다가 집에 들러서 짐 챙겨 다시 동생네로 오려고요. 진짜 후기는 주말이 지나야 쓸 수 있겠네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살찐 애기 엄마예요.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홀가분한 월요일이네요. 실은 일요일에 쓸 수 있었어요. 토요일에 이미 해결이 다 났고 어제 한가롭게 신우랑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고 오히려 할 일이 없어 10시에 아가 재우고 운동도 했고 저도 12시에 일찍 잠이 들었으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편은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우는 좀 불같은 성격이시고 또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시는 성격이시라 이번 일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마누라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 또 자기 아들 키우느라 지 케어하느라 살림 사느라 고생하는 마누라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신우의 입장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웬만해서는 저희 삶에 터치가 없으시고 저희 의견을 존중하시는 꽤 인품 좋으신 분들이라 전 처음부터 신우에게 음성을 들려드릴 때부터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0시쯤 아가 이유식 중에 저희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이유식을 한창 먹이고 있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지금 바쁜지 시댁으로 올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터졌는지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 보자고 하신다더라고요. 알겠다. 아가 이유식 먹이고 간다고 하니 웬만하면 아가 동생 내 하루만 부탁하고 올 수 있냐 물으시대요. 왜냐 물으니 동생 놈 벌 주는 중이라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동생에게 물으니 제부 출근 후라 상관없다고 합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2시가 조금 넘더라고요. 신랑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앉아 계시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 저도 모르게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죄 지은 거 없으니 편하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앉으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혼할 생각이냐? 다른 건 차지하고 욕한 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욕은 용서도 안 될 뿐더러 나중에 폭력까지 행사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자신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살 정도로 바보는 아니고 그런 사람과 살 정도로 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100번 이해한다. 우리 모두 동감이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혼하면 우린 그놈을 안 보면 안 받지 너를 내칠 생각은 없다. 바로 용서하란 말은 안 한다. 하지만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 지도 너 없이 육아할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라. 그 전화 끊고 무지 후회했다고 한다. 전화 통화는 했냐? 전화는 왔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카톡은 여러 번 왔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고 전화를 받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이 하고 싶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부딪히는 건 피하고 싶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큰 사건이야.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 선율이 엄마 친정에서 알면 가슴을 치실 사건이지.
한 달간이라도 저놈 개고생을 시키면서 벌을 줬으면 좋겠고 그동안 반성을 시키고 선율이 엄마 마음이 풀린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일단 저놈은 선율이 집에 일체 못 가게 하는 걸로 하자. 집에 무작정 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엄포를 놓고 애기를 한 달간 절대 보여주지 말자. 그동안 그놈은 내 집에 기거하게 하고 매일 아침 지 밥을 자기가 차려 먹고 집 빨래 지 방 청소 지가 하고 매주 주말은 선율이네 집 청소를 시키는 거다. 물론 선율이 엄마는 선율이를 데리고 나가 있어라. 친정을 가도 좋고 선율이랑 드라이브를 가도 좋고 나한테 선율이 맡기고 그동안 못 만나던 친구를 만나도 좋아. 그럼 지놈도 느끼는 게 있겠지. 그동안 선율이 엄마는 오로지 선율이에게만 집중하고 본인에게만 집중해. 내일 내가 저녁에 가서 선율이 봐줄 테니 하고 싶은 운동해. 하루에 3시간 괜찮다 해줄게. 200일이 넘도록 희색 친정 문화센터 슈퍼 말고는 콧구멍에 바람 넣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정도 해도 된다. 복직 준비 찬찬히 해서 복직을 해라. 난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야 좋은데 새아가는 어떻냐?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언니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동생에게 부탁해도 돼요. 얼빠진 동생 돈 죄라고 생각하면 된다. 동생 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대신 죄값 치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 걱정 안 해도 돼. 왜 내 동생 놈 때문에 선율 엄마 동생이 피해를 봐야 하냐? 괜찮다. 내가 할게 하지만 곧 명절이라 친정 어르신들 걱정하실까 봐 명절을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명절 동안 내가 얼빠져 신랑에게 마음이 풀려도 신랑 벌받는 한 달은 아주 냉정하게 행동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살이 엄청나게 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만요. 바보가 아무튼 그래서 신랑은 아버님의 명령으로 20kg 감량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우 덕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 길로 나와 신우는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 짐을 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금요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신우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신랑을 소환했다네요. 웬일인가 싶으시던 아버님께서 선율이도 나도 없이 들이닥친 두 남매가 싸웠나 싶으셔서 표정이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신랑도 영문을 모르고 불려왔으니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다가 신우가 가타부타 하지 않고 앉자마자 바로 녹음을 들려주자 그 점잖으신 아버님께서 신랑 머리통을 가격하셨다고 어머님께서는 정말 선율 엄마한테 한 거 맞냐 물으시고 미친 놈이라고 소리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신랑이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라고 이걸 왜 누나한테 얘기하냐고 그 사람도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우리 둘의 문제를 왜 우리 집 식구들을 끌어들이냐 하니 선율이 엄마가 그럼 친정에 풀었어야 했냐 하니 조용해지더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너 선율이 엄마의 살이 문제인 거냐 아님 육아를 돌보지 않고 살 빼러 다니는 게 문제인 거냐 물으니 둘 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나가서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신우가 옆에서 넌 우리 집에 와서도 아기를 안고 있다가도 아기가 울며 설거지하는 내 엄마한테 아기들을 뒤로 해서 안기고 아기랑 잘 놀다가도 아기가 조금만 칭얼거리면 나랑 잠깐만 쇼핑 가려던 내 엄마한테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놈이지 않냐. 그러니 애엄마가 집에서 무슨 운동이냐 말했대요. 아버님께서 너랑은 더 할 말 없다
만약 선율이 엄엄하고 이혼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누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넌 너의 잘못으로 이혼 당하는 거니까 넌 내 아들 아니고 2번 다시 얼굴 안 볼 거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네 잘못 깨달을 동안 내 얼굴, 네 마누라 얼굴 볼 생각 추워도 하지 마라. 그리고 살은 너나 빼라. 네 몸뚱아리가 사람 새끼 몸뚱아리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너 육아휴직 안 하려고 꼼수치나 본데 꼼수치지 마. 너 이혼해도 육아휴직 1년 무조건 해야 할 거야. 내가 이혼을 해도 이혼을 안 해도 넌 하게 되어 있어. 독방 육아 대가리 굴리지 마. 그리고 시댁에서 신랑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집 비번은 내가 이미 바꿔놨으니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을. 절대 우리 집으로 얼씬도 말라는 아버님 말씀이 있으셨으니 그 말씀이 무서워 더더욱 얼씬도 못했지 싶네요. 그러니 전화가 불이 났겠지 싶어요. 그리고 신우가 문자로 신우네 집 비번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신우가 그러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한 달 동안 너무 막대한 자신 몸 잘 추스리고 아기랑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 앞에서 창피해서 잘 안 울던 성격인데 정말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저녁 7시에 무조건 집에 올 테니 자신 저녁도 차려놓지 말고 운동을 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랑 잼을 바리바리 싸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 혼자 남겨져 댓글을 보는데 참 촬영합니다. 내가 살림도 육아도 오롯이 혼자 하면서 찐살 때문에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욕을 먹어야 하나? 이 미친 놈의 나라는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연예인 뺨치게 날씬해야 인정을 받는 건가? 원더우먼을 바라는 건가? 처녀적 시절엔 옷을 좋아해 예쁜 옷을 입고 싶어 날씬한 몸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뿐이고 타고난 식탐과 쉬이지는 체질로 인해 긴장의 연속에 살면서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6시간을 유지하고 운동 시간 2시간을 유지하면서 내 생활 패턴이라는 걸 맞춰서 수 있었지만 임신과 동시에 모든 것은 아가에게 맞춰져서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며 나라는 건 없고 오직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대가가 고작 남편에게는 육두문자의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고 그게 한심스러워 창피해 지인들에게 알리지도 못해 익명의 힘을 빌어 위로라도 받고자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사연을 올렸더니 위로와 격려는커녕 내가 해온 노력과 사실을 차지하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임신해서 찐 살을 빼지 못했다는 이유로 게으른 돼지라는 소리를 듣네요. 점심을 먹지 못하는 건 새벽 3시에 자서 신랑 아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야 하니 피곤해서 아가 낮잠 잘 때 쓰러지듯 같이 잠이 듭니다. 2시간 정도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못 자죠. 기저귀를 삼아야 하니까요. 팸퍼스 어니스 하기스 보솜이 뭐 안 써본 게 없습니다. 배앓이를 하는 아가라 설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이 오는 아가예요. 물을 왜 끓이냐고요? 왜 온수를 안 쓰냐고요? 배앓이를 하니까요. 그래서 중탕기도 못 씁니다. 아직도요 집집마다 다 그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나라고 다른 엄마들처럼 온수 쓰고 싶지 않겠나요? 다른 엄마들처럼 편하게 안 살고 싶겠냐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다른 거지 왜 틀리다고 말하죠? 다른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젠 한 달간 맛집에 아침 저녁 와이셔츠 3끼 다램쥐 속옷 수건도 제 것만이니 일이 반이네요. 이혼은 한 달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제 자신과 그리고 내 아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 준 우리 신우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보답해야겠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종 안녕들 하셨나요? 다들 맞잠은 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부터 꿀같은 휴가 기간이라 이렇게 집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랑은 아가랑 문화센터를 가고 없고요. 그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글을 쓰러 올 정신도 없었고 또 살을 빼기 전에 글 절대 안 쓴다 마음먹은지라 실은 한 달쯤 뒤에 제가 여기 글을 썼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늦지막히 일어나 신랑이 차려준 아침상을 먹고 나니 신랑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채비를 하길래 어디 가라고 물으니 오늘 아기 문화센터 가는 날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해 주시더군요. 대충 미안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요즘은 왜 맛집이 없어라고 말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판에 글 썼던 사실이 신랑 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비번 찾느라고 혼났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신랑은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며 현재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은 무리다 6개월만 해라라고 했으나 제가 그리고 시가해서 강력하게 1년을 요구했기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무리해서 1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참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이 참담하다는 사실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자를 능력 없고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팔불출로 몰아가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요?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자기 자식 자신이 케어할 시간을 갖겠다는데 더구나 법으로 명시된 휴직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본 글에도 썼다시피 한 달은 의학에 힘을 빌어 위를 줄이는데 성공했고 그 후엔 꾸준히 요가를 다녔고 출근 2주 전부터 마일리 사이러스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몸매를 가꿨습니다. 꽤 효과를 봤고요. 그렇다고 처녀 전 몸매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넓어진 골반 때문에 처녀 쪽에 입던 바지는 고스란히 동생의 차지가 되었지만 나름 현재의 모습에 만족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걸 압니다. 그래서 사진을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모독과 성숙하지 않은 비판 아닌 비난이 제게 아주 큰 채찍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여자로 대접받기 위해선 일단 외모가 중시된다는 거, 아이의 엄마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 따위는 일절 관심이 없다는 거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얼굴 알아볼 만한 사진밖에 없는 관계로 디테만 올릴게요. 현재는 조금 더 빠져서 52kg가 나가요. 저 사진이 한 달 전인데 저 때는 54kg 글 올릴 때보다 약 15kg 빠진 뒤죠. 저는 5월 1일 복직을 했고 올해는 당연히 진급 누락이 될 것이 뻔하지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애기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출장도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랑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일하는 자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후임들은 저를 영웅 보듯 봐주니 그것도 꽤 괜찮네요. 저는 점점 잃어가던 나를 찾아가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던 자존감을 회복 중입니다. 요즘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회사에선 업무에 피해 주지 않는 똑부러진 워킹맘으로 집에선 바깥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사와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가장으로 말이죠. 신랑은 정말 딱 한 달간 아기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게 있었는지 매일 기나긴 톡을 보내왔고 전화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댔고 4월에 육아휴직을 내겠다는 대답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뒤인 3월 20일경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달은 함께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신랑에게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인수인계해줬습니다. 도저히 청기적이는 자신이 없다기에 여러 가지를 찾던 중 저희 아기에게 잘 맞는 네이처라는 기저귀를 찾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기저귀 발진 없이 잘 쓰고 있네요. 이유식도 손수 만들어 먹일 만큼 지금은 저보다 더 육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살림이 좀 엉망이긴 한데 이 부분은 타고난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정해주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주말은 신랑에게 토요일을 온전히 휴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을 온전히 쉬고 있고요. 신랑 혼자 일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신랑도 이젠 알게 된 거죠. 집에서 혼자서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한날 그러더군요. 혼자 가장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바깥일에 열중하던 때에 바깥일만이 우리 가족을 구호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바깥일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 꽤나 크고 성취감으로 인해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아이라는 큰 기쁨이 없다면 그 어떤 보상이 없다는 게 참 힘들다고 몸이 고된 건 참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립과 자존감의 하락은 정말 자신을 좀먹는 것 같다. 요즘 선율이가 잠이 들고 나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막말을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온전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kg에 육박하던 신랑의 몸무게는 약 105kg 거의 적정 수준의 몸무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93에서 95일 때가 가장 예뻤거든요. 제 눈엔 자기 말로는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살이 빠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안 빠졌을까 하다가 당신은 임신 때 찐 살이지라며 알아서 꼬리도 내렸고요. 아주 많이 기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시누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시부모 시누이는 제가 출근한 5월 1일부터 딱 일주일 시어머니와 시누이께서 번갈아 가면서 신랑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딱 일주일이요.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다고 신랑이 툴툴 대더군요. 저희 야가는 지난주 돌잔치를 무사히 잘 치르고 드디어 진정한 나이가 생겼습니다. 남자의 육아휴직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당 아기의 육아에 의한 것이 아닌 부부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하고 또한 아내가 엄마 혹은 아내의 이름이 아닌 여자 그리고 나의 이름을 되찾고 자존감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아기와 신랑과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며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신랑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마다 본인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가르치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이혼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분들의 고견으로 깨달았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여러분들의 고견 덕분에 나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